검붉은 기운이 궁궐을 집어삼켰다. 떠났던 팔척기는 집요하게 다음 숙주를 찾고 있었고, 그리고 그 시선은 영인대군을 향했다. 비틀거리며 도망치던 영인대군은 이미 팔척기의 기운에 잠식되기 시작했다. 여리와 강철은 절박한 심정으로 이를 지켜보았다. 여리는 경기석을 움켜쥐고 주문을 외웠지만 팔척기는 이미 영인대군의 목덜미를 움켜쥔 상태였다. 안 돼. 여리는 외쳤다. 강철은 번개처럼 움직여 팔척기를 끊어내려 했지만 팔척기는 집요했다. 그는 어린 영인대군의 두려움, 분노, 슬픔을 먹고 급격히 강해지고 있었다. 팔척기의 기운이 대군의 몸을 타고 번져나갔다. 영인대군의 눈빛이 점점 붉게 물들었고 입가에는 악기 특유의 냉혹한 미소가 스쳤다. 아직 완전한 빙의는 아니었지만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 강철아, 놈을 끊어내야 해. 대군님이 완전히 먹히기 전에. 강철은 이를 악물었다. 그러나 상대는 과거보다 훨씬 강력해진 팔척기였다.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것은 분명했다. 팔척기는 여리와 강철을 향해 검은 손을 뻗었다. 동시에 궁궐 안은 격렬한 진동에 휩싸였다. 기둥이 무너지고 병풍이 찢어지며 천장에서는 먼지가 비처럼 쏟아졌다. 여리는 경기석을 높이 들며 하늘을 향해 외쳤다. 천지신명이시여, 이 땅을 덮으려는 저주를 끊어주소서. 경기석이 푸른 빛을 뿜었다. 팔척기는 잠시 움찔했지만 곧 더 거대한 어둠을 일으켰다. 그는 이제 단순한 악기가 아니었다. 궁궐 전체를 무너뜨릴 저주 그 자체가 되어 있었다. 강철은 번개의 힘을 모았다. 그는 알아차렸다. 이번 싸움은 단순한 몸싸움이 아니라 정신과 영혼을 걸고 싸워야 하는 전쟁임을. 팔척기는 영인대군을 빙의체 삼아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대군의 몸을 빌린 채 궁안을 날렵하게 가로지르며 주변을 파괴했다. 병사들이 달려들었지만 팔척기는 손짓 하나로 그들을 튕겨냈다. 여리와 강철은 필사적으로 싸움을 준비했다. 여리는 경기석의 기운을 증폭시키기 위해 다시 주문을 외우고 강철은 융갑의 인간 몸을 무리하게 움직여 이무기의 힘을 최대한 끌어올렸다. 궁궐은 이미 전장이었다. 그리고 이 전장의 중심에 강철과 여리 그리고 영인대군을 삼킨 팔척기가 있었다. 궁궐은 붕괴 직전이었다. 사방에서 무너지는 소리가 울렸고 곳곳에서 병사들의 비명이 들려왔다. 그러나 여리와 강철은 눈앞의 존재에만 집중하고 있었다. 이 사태를 끝낼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 팔척기를 끌어내리고 영인대군을 구하는 것. 여리는 경기석을 꼭 쥐며 중얼거렸다. 왜, 이렇게까지 강해진 거지? 강철도 심상치 않음을 느끼고 있었다. 이건 단순히 숙주를 바꾼 것 이상의 변화였다. 팔척기는 원자나 임금에게 붙었을 때보다도 훨씬 거대하고 훨씬 사악했다. 강철은 이를 악물고 말했다. 단순한 악기가 아니다. 저건 이 왕실이 쌓아온 원한, 탐욕, 피해 업보를 빨아들여 만들어진 괴물이다. 여리는 눈을 크게 떴다. 강철의 말은 곧 이 궁궐, 아니 이 나라 전체의 오랜 죄악이 팔척기를 키워온 것이라는 의미였다. 강철은 과거 천년 수행을 했던 기억 속에서 비슷한 존재를 떠올렸다. 인간의 악의가 한데 모이면 신조차 타락시키는 괴물이 탄생한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 여리는 결심했다. 이 싸움은 단순히 팔척기 하나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를 뒤덮은 저주를 끊는 싸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철은 여리에게 속삭였다. 대군을 살리려면 몸을 직접 해쳐선 안 된다. 정신을 끌어내야 해. 여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쉽지 않은 길이었다. 그러나 물러설 수는 없었다. 팔척기는 그들을 비웃듯 대군의 몸을 이용해 공격을 퍼부었다. 믿기지 않을 정도의 힘을 발휘하고 있었다. 강철은 번개를 휘감아 공격을 막았고 여리는 경기석의 빛으로 그 틈을 열었다. 결국 둘은 팔척기의 약점을 찾아냈다. 대군의 심장 부근에 희미하게 남아있는 영혼의 빛. 그곳을 지켜야 했다. 여리는 경기석을 높이 들며 마지막 주문을 외쳤다. 강철은 팔척기를 유인하며 번개의 칼날을 휘두르기 시작했다. 팔척기는 분노했고 더 거세게 저주를 퍼부었다. 궁궐의 기둥들이 하나둘 무너졌다. 하늘이 붉게 타올랐다. 그러나 여리와 강철은 포기하지 않았다. 서로를 믿고 서로를 지탱하며 끝까지 버텼다. 팔척기는 마침내 이들의 끈질긴 저항에 흔들리기 시작했다. 영인대군의 안에서 저항하는 미약한 빛이 다시 깜박이기 시작했다. 여리는 속삭였다. 조금만 더. 강철아, 버텨줘. 강철은 이를 악물고 번개의 힘을 증폭시켰다. 팔척기의 몸을 휘감은 어둠이 점점 벗겨지기 시작했다. 이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러나 분명히 희망은 살아있었다. 붉은 기운이 궁궐 안을 가득 메운 가운데 영인대군을 삼킨 팔척기는 이성을 잃은 듯 폭주하고 있었다.
어린 대군의 몸을 통해 퍼지는 기괴한 힘은 점점 더 거대해졌고 주위는 파괴의 일로를 걷고 있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만약 이대로 놔둔다면 대군의 육신은 물론 그 영혼마저 완전히 팔척귀에게 먹혀버릴 것이다. 강철은 숨을 고르며 번개를 한 손에 모았다. 여리는 경기석의 빛을 더욱 강하게 뿜어내며 주문을 잇따라 외웠다. 둘 모두 알고 있었다. 이번 공격은 단순히 육체를 제압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 깊숙한 곳에 숨어있는 팔척귀를 끌어내야 한다는 것을. 대군을 다치게 하지 않고 놈을 몰아내야 해. 강철이 외쳤다. 여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팔척귀는 이 말을 듣기라도 한 듯 광폭하게 소리쳤다. 대군의 몸을 지배한 채 더 거대한 힘을 끌어올렸다. 검은 안개가 다시 한번 궁궐 안을 뒤덮었고 그 틈 사이로 괴기스러운 형상이 여리와 강철을 향해 손을 뻗었다. 강철은 번개를 던져 어둠을 가르고 여리는 경기석의 빛으로 길을 열었다. 그러나 매번 임계점에서 망설여야 했다. 대군의 몸을 직접 타격할 수 없다는 제약은 싸움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한순간 팔척귀가 여리를 향해 달려들었다. 강철은 본능적으로 그녀를 감싸며 번개의 벽을 쳤다. 번개는 팔척귀의 일부를 태웠지만 대군의 몸은 지키는 데 성공했다. 여리는 숨을 가다듬으며 속삭였다. 놈의 본체를 겨냥해야 해. 몸이 아니라 영혼을. 강철은 이를 악물었다. 쉽지 않은 싸움이었다. 팔척귀는 대군의 생명줄과 얽혀 있었고 무리하게 영혼을 건드리면 대군이 죽을 수도 있었다. 그러나 더 이상 시간을 끌 수는 없었다. 여리는 마지막 수단을 꺼냈다. 경기석을 깨우는 의식. 이것은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의식이었다. 성공하면 팔척귀의 영혼을 직접 끌어낼 수 있지만 실패하면 여리 자신이 삼켜질 위험도 있었다. 강철은 이를 알아챘다. 그는 여리의 팔을 붙잡았다. 위험해. 여리는 눈을 가늘게 뜨고 미소 지었다. 하지만 이 방법밖에 없어. 나를 믿어, 강철아. 강철은 망설였지만 결국 그녀를 믿기로 했다. 그는 여리를 감싸듯 주변의 번개에 보호막을 쳤다. 여리는 경기석을 높이 들고 신령에게 기도했다. 천지신명이시여, 맑은 혼은 살리고 어둠의 저주는 끊어주소서. 경기석이 붉게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 빛이 팔척귀의 몸을 꿰뚫었다. 팔척귀는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며 몸을 뒤틀었다. 영인대군의 몸속 어딘가에서 검은 실타래 같은 것이 풀리기 시작했다. 지금이야. 강철이 번개를 휘감고 달려들었다. 그는 번개의 칼날로 검은 실타래를 끊어냈다. 여리는 경기석의 빛을 집중해 팔척귀의 본체를 겨냥했다. 팔척귀는 최후의 발악을 했다. 검은 기운이 폭풍처럼 휘몰아쳤다. 강철과 여리는 몸을 던져 서로를 지켰다. 그리고 마침내 팔척귀의 영혼이 대군의 몸에서 떨어져 나왔다. 붉은 기운이 하늘로 치솟았다. 팔척귀는 끔찍한 비명을 남기며 사라져갔다. 그러나 그의 저주는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었다. 검은 연기의 일부가 여전히 궁궐 어딘가에 남아있었다. 영인대군은 무너진 바닥에 쓰러졌다. 그러나 숨은 붙어 있었다. 여리는 경기석을 끌어안고 주저앉았다. 강철은 그녀의 곁에 다가와 손을 얹었다. 살아있어. 대군님도, 우리도. 여리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그러나 둘 모두 알고 있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궁궐은 무너진 잔해 속에서 겨우 숨을 돌리고 있었다. 팔척귀는 영인대군의 몸에서 떼어냈지만 그의 저주가 남긴 상흔은 쉽게 아물지 않았다. 붉게 물든 하늘 아래 왕성은 유령처럼 적막했다. 병사들은 부상자들을 실어 나르며 침묵했고 대신들은 서로 눈치를 살피며 대궐 밖을 서성였다. 여리는 경기석을 품에 안고 아직 의식을 잃은 영인대군을 바라보았다. 강철은 그런 여리의 곁을 묵묵히 지켰다. 번개로 온몸이 지친 그였지만 여리를 보호하겠다는 의지만은 꺾이지 않았다. 이정왕은 왕좌에 앉은 채 무거운 침묵에 잠겨 있었다. 왕은 모든 것을 지켜보았다. 아들의 몸에 빙의했던 팔척귀, 궐을 집어삼키려 했던 어둠, 그리고 그것을 막아낸 여리와 강철. 그러나 왕은 알고 있었다. 싸움은 끝난 것이 아니었다. 반면 대비는 분노의 몸을 떨고 있었다. 계획은 실패했다. 그녀는 풍산을 불러들였다. 풍산 역시 깊은 상처를 입은 채 고개를 숙였다. 어리석은 자. 이번엔 실패했지만 다음은 다를 것이다. 대비는 속삭였다.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욱 집요해지고 있었다. 그녀는 여리와 강철을 제거하기 위한 새로운 계략을 꾸미기 시작했다. 궁궐 안에서는 또 다른 불길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무녀가 궁궐의 저주를 불렀다는 헛소문. 강철이 인간이 아니라는 괴이한 이야기. 사람들은 두려움에 빠졌고 두려움은 인의 증오로 변했다. 이정왕은 결단했다. 여리와 강철을 도성 밖으로 보내기로.
그들은 지금 이곳에 있어서는 안 되는 존재가 되어버렸다. 왕은 열의를 불렀다. 그대는 나라를 구했다. 그러나 이 도성은 그대에게 돌을 던질 것이다. 당장 떠나라. 내가 사람을 붙여주겠다. 열의는 담담히 고개를 끄덕였다. 강철 역시 말없이 받아들였다. 둘은 알고 있었다. 지금 이곳에 남는 것은 또 다른 희생만을 부를 뿐이라는 것을. 그날 밤 열의와 강철은 아무도 모르게 도성을 빠져나왔다. 그들의 행선지는 내불산, 가섭 스님이 기다리고 있는 곳. 그곳에 열의의 할머니 넙덕이 남긴 무구가 보관되어 있었다. 팔척기를 완전히 끊어내기 위한 마지막 열쇠. 그러나 데빗 또한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다. 그녀는 다시금 어둠을 끌어들이려 하고 있었다. 팔척기는 사라지지 않았다. 그의 저주는 형태를 달리해 다시 세상을 물들이려 하고 있었다. 열의와 강철은 아직 긴 싸움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붉은 달이 뜨는 밤, 다시 한번 세상의 균열이 벌어지려 하고 있었다. 새벽 공기는 차가웠다. 강철과 열의는 도성의 뒷길을 따라 빠르게 걸었다. 폐허가 된 궐을 뒤로하고 두 사람은 더 이상 돌아볼 곳이 없음을 알고 있었다. 그들의 목적지는 내불산, 그리고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을 가섭 스님이었다. 도성을 벗어나자마자 열의는 경기석을 꺼내 조심스럽게 가슴에 품었다. 이 작은 돌이 그동안 그녀를 지켜왔고 앞으로도 지켜줄 마지막 희망이었다. 강철은 조심스레 그녀를 바라보다가 말없이 걸음을 맞췄다. 아직 인간의 감정에 서툰 그는 열의에게 말로 위로를 전하는 대신 단단한 동행이 되어주려 했다. 길은 멀고 험했다. 황폐한 시골을 지나고 폐허가 된 마을을 지나며 둘은 느꼈다. 팔척귀의 저주는 이 땅 곳곳에 흔적을 남기고 있었다. 시든 들판, 물비린내 나는 하천, 그리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들. 이 모든 것이 싸움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었다. 열의는 가끔 멈춰서서 붉게 물든 하늘을 바라보았다. 붉은 달이 떠오를 때마다 그녀는 속으로 다짐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야 해. 강철도 마찬가지였다. 인간 융갑의 몸에 들어온 이후 처음으로 그는 이 세계의 고통을 체감하고 있었다. 인간들이 짊어진 슬픔과 절망을 외면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내불산 입구에 도착했을 때 두 사람은 이미 피로에 절어 있었지만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다. 그곳에는 가섭 스님이 그리고 열의의 할머니 넙덕이 남긴 무구가 기다리고 있었다. 산길을 오르며 강철은 문득 열의에게 물었다. 무섭지 않냐? 앞으로 우리가 마주할 것들이. 열의는 웃으며 대답했다. 무섭지 않은 건 아니야. 하지만 내가 있잖아. 그 말에 강철은 잠시 말을 잃었다. 가슴 어딘가가 미세하게 울리는 느낌. 그는 익숙지 않은 감정을 조심스레 받아들였다. 가섭 스님은 오래된 사찰 앞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고요했지만 깊은 걱정을 품고 있었다. 잘 왔다. 너희를 기다리고 있었다. 가섭은 두 사람을 사찰 안으로 이끌었다. 오래된 불상이 모셔진 방 한가운데 넙덕의 무구가 조심스럽게 보관되어 있었다. 가섭은 조용히 설명했다. 이 무구는 단순한 도구가 아니다. 신과 인간 그리고 저주받은 존재를 가르는 힘을 품고 있어. 하지만 사용하려면 너희 두 사람 모두의 힘이 필요하다. 강철과 열의는 무거운 각오로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 싸움은 지금까지와는 비교도 안 될 것이다. 팔척귀는 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 깊은 곳에서 힘을 모으고 있다. 가섭의 말에 열의는 경기석을 바라보았고 손안에 느껴지는 미세한 진동이 다가올 폭풍을 예고하고 있었다. 그날 밤 둘은 사찰의 조용한 방에 나란히 누워 잠을 청했지만 불안한 밤이었다. 그러나 서로의 숨소리를 들으며 그들은 작은 안정을 얻었다. 멀리 내불산 아래 아직 눈에 보이지 않는 어둠이 꿈틀거리고 있었다. 팔척귀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말아주세요. 덧붙여 여러분의 의견도 댓글로 많이 나눠주세요. 하나하나 다 읽어보고 다음 영상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뇌피셜이 저보다 더 흥미진진할 수도 있으니까요.